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23년 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27일 월요일은 제 생일이었고, 생일인데 엄청 바빴어요, 일이. 정신이 쏙 빠지는 와중에 생리가 터졌는데 바로 예약을 한다는 게, 저는 온라인 예약은 24시간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건 줄 알고 일 끝나고 예약해야지 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 이제 페이지 들어가서 온라인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온라인 예약이 오후 5시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리가 어제 터졌는데 예약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당일 접수하고 진료를 보기 위해서 지금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당일은 예약이 안 되고 그냥 접수하고 마냥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일이 또 공휴일이고 해서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생리 3일째 오라 그래서 월요일날 어제 27일날 시작했기 때문에 27, 28, 원래는 3월 1일날 가야 되는 일정인데 아무래도 1일이 공휴일이다 보니 저도 하루 땡겨서 가는 스케줄입니다. 원래는 이제 3월 2일날 4일째 보통 주사를 시작한다 그래서 2일날 갈까도 했는데 2일이 제가 갑상선 진료가 있는 날이라 오전에는 피검사를 하고 또 일정이 안 맞아서 또 일 끝나고 오후에 초음파 이제 그 목 주변 초음파 보러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오전 오후 이제 병원을 2번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어요. 사람도 많고 항상 갈 때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난임병원까지 가야 되면 이거는 완전 헬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2일날 갈 자신은 없고 그냥 차라리 오늘 가서 기다리자.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없거든요. 오늘 가서 기다리자 싶어가지고 지금 불이 나게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괜히 이럴 줄 알았으면 7시 40분에 일어나지 말걸. 7시 반쯤에 일어나서 한 7시 40분 정도에 이제 병원 전화를 했더니 당일 예약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여기는 대체적으로 아침 시간이 더 붐비니까 일부러 10시 반 정도에 맞춰서 지금 출발했습니다. 지금 몸 컨디션은 나쁘지 않고 어제 간만에 이제 헬스장을 다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간 이렇게 수술하고 며칠간 진짜 손목이 나갈 정도로 아파서 이제 웨이트 당분간 못할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웨이트를 좀 해야지 부종 같은 게 잘 빠지는 편이라, 이게 운동도 유산소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이제 웨이트 운동이 잘 맞는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산소보다는 웨이트 운동을 해야지 조금 뭔가 몸이 가벼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어제 운동 가서 가벼운 무게로 하려고 마음은 먹고 갔는데 막상 그 전에 들던 중량이 있어서 그런지 평소보다는 조금 가볍게 들긴 했는데, 그래도 등 운동 같은 경우는 20kg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근육 운동이라서 그런지 그냥 아예 가볍게 안 꺾고 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그냥 10kg짜리 원판 2장 정도 꽂고 운동할 정도의 기력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게 시험관을 하면서 처음 이제 그 병원을 갈 때 내막도 안 좋았지, 호르몬 수치도 갑상선 수술한 지 2년 차여서 막 엉망진창이었지, 몸 컨디션 엉망진창이었지,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험관 시술이 무슨 게임 레벨업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저한테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차 만에 되고 어떤 사람은 2차, 3차 만에 되고 뭐 어떤 사람은 4, 5차만 해도 되는데, 이게 그냥 비유를 하자면, 이런 비유가 적당하진 않겠지만 그냥 갑자기 생각난 게, 어떤 사람은 게임을 했을 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는데 완전 고수 레벨 정도의 습득력이 빠르신 분들, 레벨업이 빠르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관도 어느 정도 뭔가 갖춰준 사람들이, 몸 상태가 갖춰준 사람들이 하면 빨리 되는 건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선 치료 받은 이력도 있고 여러 가지 몸 컨디션이, 암 회복이 우선이었는데 어쨌든 뭐 회복 다 하고 시험관을 하기에는 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험관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초보부터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 할까? 처음에는 총체적 난국이었다가 뭐 쑥뜸하고 뭣도 하고 뭐 마사지도 하고 뭐 경락도 하고 뭐 림프 마사지도 하고 하면서 내막은 지금 해결이 됐잖아요. 내막은 진짜 해결이 거의 됐어요.
처음에 뭐 6mm도 안 되고 막 6mm, 7mm 겨우 카트라인 7mm도 안 된 상태에서 이식도 해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내막은 좀 안정적인 편이고, 그전엔 진짜 약을 써도 안 두꺼웠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내막 해결했고, 뭐 호르몬 수치 안 좋다 그래서 운동하고 컨디션 조절하니까 호르몬 수치도 좀 많이 좋아졌고, 이제 단지 AMH 수치는 원체 낮았기 때문에 단지 처음에는 떨어지는 폭이 컸는데, 지금은 그나마 뭐 영양제도 챙겨 먹고 운동하면서 해마다 떨어지는 수치 폭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씩 개선이 됐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 착상이 안 돼서 그걸 되게 고민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착상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민이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뭔가 미션을 해결하고 나면, 게임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단계에 가서 미션을 해결하고 나면 다음 단계에 더 어려운 미션이 있는 것처럼, 지금 시험관 시술이 저한테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뭔가 내막을 해결하니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뭐 호르몬 수치 해결하니 뭐가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단계 진짜 문제가 끝도 없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 이제 해결된 것 같다 생각을 했더니만 결국엔 배아질이 안 좋았던 거.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해결이 됐으면 이제 배아질 좋게 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는 시험관 하면서 착상이 안 돼서 그걸 되게 걱정했는데, 이제는 다음 차수는 착상이 만약에 된다고 해도 유산이 안 되는 것까지 걱정을 해야 되니까, 무슨 게임이라면 아이템이라도 사서 레벨업을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시험관 시술을 한 거는 저희 의지로 뭐가 고민하고 노력한다 해서 쉽게 되는 일은 아니다 보니 참 힘든 과정이네요. 진짜 게임처럼 아이템을 사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좋겠는데, 뭐 영양제도 먹고 하죠. 그게 게임으로 따지면 아이템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게임 안 좋아해요. 게임 덕후는 아닌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단계 지나면 또 다른 미션이 생기고, 한 단계 지나면 또 다른 미션이 생기고, 이게 게임이라면 아이템 돈 주고 사듯이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오직하면.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병원에 가고 있고, 저번에 대포주사 데카페틸 고함량으로 맞았고, 생리 시작하고 3일째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2일째여가지고 지금 공휴일을 피해서 2일째인 오늘 가고 있습니다. 정말 17차 하는데 이게 다른 때랑 좀 마음이 틀려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때는 막 엄청 마냥 설렜거든요. 뭔가 차수를 시작할 때. 근데 지금은 설레긴 하는데 두려움도 살짝 있어요. 한번 유산을 해서 더 그런 마음이 크겠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산하신 분들의 고통까지는 제가 몸소 체험해보지 않아서 사실 이제 안 됐다, 안쓰럽다, 왜 좀 잘 됐으면 좋았을 걸,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직접 겪고 나니까 좀 두려움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은 설레임 반 두려움 반, 이런 묘한 감정을 갖고 시작해야 되는 게 참 어렵네요. 그냥 진짜 딱 1, 2, 3차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 이 시간이 임신 되는 줄 알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에이, 이번엔 되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무조건 했는데, 이게 고차수로 될수록 그런 마냥 기대감으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좀 마음이 무겁다고 해야 되나?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실패에 대한 것도 통달을 했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좀 저는 덜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번 차수는 예기치 않은 소파 수술 때문에 몸도 마음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또 덤덤해진 것 같아요.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시험관 시술도 언젠가는 긴 터널이 끝나지 않을까, 터널의 끝이 있지 않을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한편으로는 진짜 터널의 끝이 있긴 한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한 번씩은 무너질 때도 있는데 또 마음을 다잡아야지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무너져 있는 시간마저도 아까울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마저도 길게 가질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이게 참 나이가 많다는 게, 쉬어가기에도 의사선생님들도 마냥 쉬어가기에는 점점 늙어가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보자, 뭐 이런 식이니까. 근데 몸소 느끼기에 하루하루
내 컨디션도 틀리니까 30대 틀리고 30대 중반 틀리고 또 40대 틀리고 또 이제 40대 이제 중반이 왔으니까 뭐 피부 관리나 뭐 육체적인 외관적인 거야 관리를 하면 좀 젊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몸 안에 장기들은 늙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병원에 가고 있고 얼마나 대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10시 반 정도에 병원 도착할 것 같고 오늘은 그냥 각오하고 많이 기다릴 각오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과연 운이 좋아서 오늘도 빨리 진료를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마냥 기다려야 될지. 설마 처음 다녔던 병원처럼 대여섯 시간 기다린 적은 한 번도 없어서 뭐 설마 그러겠어요. 진짜 최장 그때 처음 다닌 병원은 그 주차장 고장 사고로 6시간 가까이 기다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반나절을 보냈던 것 같은데 이 병원에서는 최장 기다린 게 3, 40분인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그래도 얼굴이 그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죠. 그때 수술하고 진짜 막 너무 눈이 안 떠질 정도로 부종해. 마음도 어두워서 그랬는데 얼굴도 많이 어두웠는데 지금은 많이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생일이라고 선물도 많이 받았는데 영양제 선물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 요즘 광고하는 뭐 액상타임, 뭐 비타민, 고함량 비타민 이런 거 지금 든든하게 받아놔서 이제 다른 선물보다 요즘은 나이가 먹고 시험 가면서 좋은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지 다른 선물보다 제일 반가운 게 영양제 선물 같아요. 비타민은 사실 뭐 쟁여놓으면 뭐 내가 먹든 남편이 먹든 누구라도 먹으니까. 어제 근데 비타민을 좀 많이 받아갖고 고함량 비타민을 많이 받아서 너무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고함량도 사실 제가 사놓긴 사놨어요. 제가 먹는 게 특별히 있는데 그거 먹으면 좀 덜 피곤한 것 같아서 사놨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천천히 살 걸. 그래서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래저래 어제 선물도 받고 바쁜 하루를 보냈고 오늘은 기분 좋게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이따 다녀와서 뵙겠습니다. 3월 1일 공휴일이라 오늘 급하게 당일 접수를 하고 해서 애초에 올 때 긴장을 하고 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공휴일 전날이라 그런지 대기하는 좌석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차 있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예상했던 거랑은 달리 제가 갔는데 제가 5번째인가 대기였던 것 같아요. 앞에 한 4분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접수하고 나서 제 뒤로 한 10분 정도가 더 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진료는 빨리빨리 끝나서 다행히도 10시 한 28분에 접수해서 11시 10분 정도에 초음파 보고 진료를 받습니다. 다행히도 생리가 생각보다 빨리 시작해서 느린 것보단 나은 것 같다고 이제 생리는 꼬박꼬박 이제 안 늦춰주고 하시는 것 같다고 했고 그래서 요번에는 약을 좀 바꿔보겠다 그래서 그 HP 멀티도즈 150하고 저번에는 브레트라정 먹는 약을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약을 빼고 약은 항생제 4알짜리 그거 뭐지? 아스타정인가? 잠시만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신호가 걸렸으니까 아지탑스정 4정하고 MC톨디인가? 그거랑 바이오지니나에 근데 그 MC톨디는 이노시토라고 그 엽산 종류인데 그건 집에 많아가지고 그거는 빼달라고 요청을 했고 어차피 겹치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아지탑스정 4알을 먹는 거고 바이오지니나액은 공복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먹는 거고 그 다음에 그 MC톨디 같은 경우도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먹는 거고 오늘 그리고 주사 처방은 링거 처방 아리기닌 링거를 이제 처방받아서 1시간 정도 맞고 지금 사무실 출근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방받은 약은 처음 써보는 약인데 레코벨이라고 레코벨 12씩 6일 거 72를 받았고 그 다음에 멀티도즈는 이제 6배짜리 2개를 받았는데 남으면 가져오라고 했어요. 멀티도즈 150 그 다음에 레코벨 12 요렇게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바이오지니낙 액 2번 그 다음에 MC톨디 그거 2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부터 주사를 시작했고, 저번에는 생리하고 좀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생리하고 4일째였나 6일째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주사 과배가 들어갔는데, 요번에는 바로 생리 2일째인 오늘부터 과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오늘부터 들어가면 대략 예상하는 채취일이 3월 11일이나 11일 토요일이나 3월 13일 월요일 정도로 생각한다 했고, 저번에도 난포가 천천히 자라가지고 좀 많이 지연되긴 했는데, 요번에도 뭐 늦어지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셨고, 아무튼 대략 11일에서 13일 정도 채취 예상하고 있다고. 항상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물어보기 전에 알아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동안 가베란을 많이 해보셔서 자세한 설명은 안 해드리고, 이제 약 바뀌는 거랑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만 얘기해드릴게요 했는데도 이미 자세히 설명했어. 그래서 더 물어보실 거 없으세요? 없는데요? 그러고 나와요, 항상.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후기를 보니까 뭐 상처 주는 말을 했다, 갈 때마다 속을 뒤집는다 하는데, 그건 정말 사람마다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 MBTI도 보면 되게 안 맞는 성향끼리, 나는 아무 의미 없이 한 말들을 상대방은 깊이 받아들여서 상처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 받아들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 잘못됐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진짜 성향 차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진짜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이 선생님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직선적인 거를 좋아하고, 좀 빙빙 말 돌려서 하는 걸 되게 싫어하다 보니까, 좀 다이렉트로 뭘 딱 집어서 말을 해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담당 선생님이랑 되게 잘 맞는데, 되게 보면 이 선생님의 후기가 극과 극이, 어떤 분들은 맨날 상처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 멘탈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상황이 안 좋은데 선생님이 직선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됐는지는 사실 그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왜 상처받냐 이럴 수도 없는데, 일단은 만약에 이제 제 담당 선생님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저 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은 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말 엄청 예쁘게 하는 거 좋아하고, 평상시에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감수성이 풍부하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런 유형의 분과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왜? 너무 직선적이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좀 상처를 잘 받는 편이다 그러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애매하네. 또 어떤 분들은, 여린 분들도 또 잘 맞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상황마다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난임 의사들이 그런 것 같아요. 본인과 맞고 안 맞는 의사는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술력은 거기서 거리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임병원을 다닐 때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우유부단하거나 너무 착한 선생님들, 아니 물론 이제 저번 선생님도 좋았고 이번 선생님도 좋은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근데 이 선생님 두 분의 공통점은 직선적이에요. 따뜻하게 말을 하긴 하는데 직선적이다. 근데 저는 그런 걸 좋아하고, 마냥 착하고 마냥 좋은 말만 하고 마냥 희망을 막 불어넣어주는 선생님은 저는 진짜 싫어해요. 아니 희망 고문 같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자, 아무튼 그런 거를 참고해서 난임병원을 선택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고찰 수도 있겠지만, 이제 난임병원을 몇 군데 안 다녀보신 분들도 있는데, 그냥 자기가 다녀보는데 뭔가 이 선생님하고 계속 볼 때마다 불편해. 그러면 굳이 그 병원을 전 안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불편하면서까지 왜 굳이 다니세요? 병원이 너무 많고 선생님들도 너무 많고, 사실 기술은 거기서 거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다니는 동안 마음이 편해야지, 즐거워야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해서 선생님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의사가 뭐 나랑 맞든 안 맞든 결과론이 중요하다, 실력이 중요하다 해서 막 선생님이 막 무섭게 말하고 막 직설적으로 말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데도 그 선생님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강압적인 선생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진짜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오늘부터, 오늘 몇 요일이야? 화요일, 화, 수, 목, 금, 토, 일 6일을 과배란 주사를 맞고, 다음 주 월요일 3월 6일 날 이제 다음 초음파를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17차 시험관 시술 두 번째 진료였고, 월요일이 17차 시험관 시술 세 번째 진료고요. 그래서 3월 2일 날 저는 이제 그 갑상선 검진 날이 있고,
3월 9일 날 또 이제 그 검진 결과를 토대로 또 진료를 봐요. 그래서 아마 채취 전에는 모든 뭐 검사나 진료, 병원 스케줄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설마 빨라져서 뭐 갑상선 검진 날하고 채취 날이 겹치진 않겠지만 아무튼 진짜 2, 3월은 병원 검진으로 정말 바빴던 하루하루였습니다. 아, 정말 하루가 너무 바쁘네요. 오늘도 이제 대기 시간은 예약 안 하고 간 것 치고 40분이어서 짧았지만 주사실 대기, 뭐 약국, 뭐 수납 등등 해가지고 총 링거 맞는 시간, 약 짓는 시간 토탈해서 한 3시간 정도 걸렸고, 뭐 3시간이어도 링거 맞는 시간도 포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거는 40분 정도라서 뭐 그렇게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오늘 병원비가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60 얼마대가 나왔고, 약값도 한 거의 7만원 돈이 나와서 거의 70만원 돈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보험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진료비 항목하고 초음파에서는 일부 공단 지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난임 관련된 그런 부분, 약값은 전혀 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6일분 처방받고 거의 70만원 돈이 나왔고, 약값은 한 6만원 돈 나왔다는 거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요즘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차수 다 끝나신 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취 기준으로 3월부터, 그리고 8월 말까지인데 그 8월 말까지는 채취 기준이 아니라 과배란 들어가는 기준으로 세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고차수 분들, 보건소 지원이 다 끝나신 분들한테 채취비하고 이식비에서 30% 할인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 유튜브에 누가 댓글 다는 걸 보고 그날 저녁에 바로 병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공지가 떠 있었고, 진짜 하늘이 돕는 건지 아니면 더 해보라고 기회를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 자비 부담이라 이번 차수가 정말 부담스러웠는데, 그나마 채취비와 이식비에 30%를 할인받게 돼서 생각지도 않은 이거는 지원이라서, 병원 지원이라서 정말 진짜 감사하게 이번 차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부담스럽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